여러분들도 생리컵을 사용해보시고 삶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용기를 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성경험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동양인 체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생리컵을 착용하고 소변을 볼 수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생리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적어놨거든요. 제가 생리컵을 왜 처음에 사용하게 됐냐면 이상하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런 기간에는 좀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요. 어느 정도냐면 구토를 하거나 약을 먹어도 약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좀 점점 날이 갈수록 좀 심해지는 거예요, 생리통이. 그래가지고 좀 생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무섭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날씨가 더워지니까 통풍이 안 돼서 나는 그런 냄새와 아니면은 땀나고 악취, 두드러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생리대를 쓰지 말고 다른 걸 한번 써보자 해서 생리컵을 사용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생리컵을 먼저 사용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되게 무섭더라고요, 생리컵 사용하는 게. 근데 또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의외의 면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생리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생리컵은 질 내부에 삽입을 해서 생리혈을 받아내는 그런 컵이에요. 저는 레나컵을 구매를 했어요. 브랜드마다 크기나 이런 탄성이나 이 꼬리의 길이나 전부 다 달라서 자기 몸에 맞는 생리컵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C로 접어서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방법이. 이것도 자기가 맞게 터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C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좀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잘 안 맞았고, 만약에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쉽게 잘 삽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받고 나서 끓는 물에 먼저 소독을 했어요. 끓는 물에 소독하고 그 다음에 착용을 했고, 생리 기간 동안에는 그냥 생리혈 버리고 물에다가 세척한 다음에 바로 착용을 했고, 생리 기간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소독을 하고 햇볕에 잘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관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생리컵의 장점은 제가 처음에 생리컵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땀띠가 나거나 통풍이 안 되거나 냄새가 심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착용한 것도 잊을 정도로 되게 편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리대와 비교해서 가성비가 있어요. 이거는 초기 비용만 들지 계속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몸에 맞는 생리컵을 찾으면 계속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생리대는 계속 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리컵은 장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으면 막 찝찝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자주 가서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리컵은 그냥 4-5시간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리혈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4-5시간에 한 번씩 갈아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생리컵의 가장 큰 단점이 처음에 착용할 때 좀 불편해요. 좀 무섭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노하우가 생기면 괜찮겠지만 처음엔 착용하고 이거를 생리혈을 빼내고 이런 일들이 되게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외에서 이제 생리혈을 빼내고 막 이렇게 착용하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후기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이런 물병 있잖아요. 물병으로 생리컵 소독하고 그 다음에 다시 껴내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생리대보다는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느꼈을 때 청결한 손과 생리컵
생리컵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손도 좀 깨끗이 닦고 그렇게 청결을 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리컵을 이제 많이 알아보면서 되게 생각보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성경험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처녀막은 그 질 입구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질 입구에 막혀져 있는 게 아니라 질 내부의 주름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성경험이 없으면 생리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리컵을 착용하고 누워있을 때 생리컵 속에 있는 혈이 다시 몸속으로 역류한다. 오해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틀린 답이에요. 신체 구조상 누워있더라도 자궁은 질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피가 역류할 수도 없고 혈이 역류할 일은 신체 구조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컵을 착용하고 나서 자더라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질 속에 어떤 생리컵을 삽입하는 거니까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생리컵의 재질이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고무 알레르기가 있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생리컵은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리컵이 1930년대에 출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부작용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고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사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생리컵이라는 게 서양인 체질에 맞춰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양인 체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글도 있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틀린 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브랜드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크기도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 생리컵이 많기 때문에 인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리컵을 착용하고 소변을 볼 수 없다? 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난감하긴 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컵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이즈가 S 사이즈도 있고 L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은 S 사이즈를 추천한다고 써있어서 저는 S 사이즈를 샀고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단단하고 탄성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른 컵보다 레나컵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탄성이 없는 컵들은 이게 이렇게 구겨져서 집어넣어서 안에서 딱 이렇게 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안 펴질 수가 있대요. 탄성이 없는 컵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했고 생리컵이 자기 몸에 안 맞는 걸 착용하면 이게 크기가 안 맞거나 그러면 셀 수가 있대요. 생리혈이. 근데 저는 레나컵 이 S 사이즈 이거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생리가 새지도 않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질 안으로 끝까지 삽입이 안 되면 좀 불편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넣어주시고 4-5시간 있다가 뺄 때는 이거를 그냥 쭉 빼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눌러서 공기를 좀 통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빼면은 조금 쉽게 빠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했을 때 되게 무섭고 좀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냥 생리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참고 써보니까 조금 익숙해지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잘 얘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생리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 써본 후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사용해보면서 좀 이런 건 좀 편했다, 이런 건 좀 불편했다 라는 것들을 나중에라도 웨이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또 따로 만들거나 해볼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